폴 스티븐스의 결혼 이야기 5장 6가지 충성. 10대 시절 형과 나는 쾌속정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형 합판 선체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파도를 가르고 나가기 쉽게, 뱃머리 쪽은 오목하게 하고 선미로 갈수록 점차 볼록하게 해서 고속에서도 쉽게 활주할 수 있도록 할 작정이었다. 우리는 선체용 틀을 만든 뒤 그 위에 삼나무와 마호가니 널판지를 십자가형으로 교차시켜가며 한 줄 한 줄 꺽쇠로 고정시켜서 한 장 한 장 접착제로 붙여가며 5겹을 쌓아 마침내 우리가 원하던 모양으로 완성시켰다. 그러나 선체는 물에 닿기도 전에 부서지고 말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절로 무너져 내렸다. 접착제가 문제였다. 결혼할 때 접착제가 약해 결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할 작정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도 두 사람 모두에게 아주 비극적인 양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사실만으로도 언약이 잘 접착되어 있는지, 알맞은 접착제가 사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 헤세드는 사랑은 곧 충성이고 충성은 곧 사랑이라는 의미다. 사랑과 충성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둘이 사실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헤세드는 언약을 접착시키는 최고의 접착제다. 성실에서 다른 모든 사랑이 시작되고 무성해질 수 있는 것은 충성이 언약 결혼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언어와 함께 충성, 신의 혹은 성실이라는 어휘도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 헤세드는 충성이 6가지 형태로 표현될 것을 요구한다. 이제부터 6가지 충성에 대해 알아보자. 헤세드는 배우자의 최고 장점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아끼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뭐뭐하는 척하기 게임이 아니다. 헤세드는 배우자를 볼 때 사람을 위축시키는 비판적 태도보다는 존중하는 태도로 보려고 마음먹는 데서 생겨난다. 성경에서 부정적인 예를 찾는다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있을 때 다윗이 이를 기뻐하며 춤을 추자 그의 아내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보였던 태도를 들 수 있다.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을 공격하는 태도였다. 충성스러운 태도가 믿음의 행위이기보다 믿음의 결과로 여겨질 때도 있다.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자기 배우자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 충성이 더해진 언약적 사랑은 우리의 태도를 구속시킬 것을 요구한다. 도리스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편 밥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했다. 밥은 고압적인 남편이었다. 되게 무의식적이긴 했지만 그는 가정을 회사 운영하듯 하려고 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비즈니스나 직업 세계에서 통하는 원칙이 가정에서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밥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도 도리스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도리스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남편을 대하는 태도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녀는 눈에 거슬리는 남편의 허물에 집중하면서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부르퉁하게 골래며 침묵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관점을 남편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했다. 거듭되는 기도 가운데 도리스는 남편의 허물이 눈에 보이는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남편을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그토록 쉽게 잊어버렸던 남편의 장점들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은혜로 그녀는 자신을 괴롭혔던 남편의 성격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큰 발전을 경험하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리스는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었고 그녀가 남편에게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임으로 밥은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시 빚으시는 작업을 끝마치실 때까지 말이다. 서로를 향해 어떤 말을 하는지도 부부 사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말은 진실성이나 신뢰를 좀먹고 그리하여 배우자에게 대한 충성심을 손상시킬 수 있다. 반대로 말은 언약을 굳게 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사라는 남편 아브리함을 주 또는 주인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남자가 아내에게 이런 호칭으로 불리고 싶다는 말을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의 언약 결혼이 남편과 아내가 지녀야 할 품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라가 남편을 대하는 언어 습관을 보면 남편에 대한 충성심을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충성심을 확증하고 있기도 하다. 사람들 앞에서나 혹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배우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배우자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언약을 굳게 세우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도리어 결혼의 토대를 좀 먹어 들어갈 말을 하는가? 헤어질 위기에 처한 부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불충성을 드러내는 말을 부부의 어휘 사전에서 삭제해 버리는 것이다. 이혼이라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충성스럽지 못한 말의 몇 가지 예다. 우리 집사람은 집안일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남편이 어제 회의 때처럼 행동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주면 당신하고는 아무데도 같이 안 갈 거예요. 제 아내는 돈 벌어다 주는 족족 다 낭비를 한답니다. 당신 그런 버릇 못 버리면 이혼해 버릴 거예요. 하나같이 헤세드가 부족해서 배우자에게 충성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다. 성은 단순히 성행위만을 말하지 않는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성적인 존재이고 이 사실은 우리 삶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결혼을 하면 나와 내 배우자는 한 몸이 되며 성적인 면에서 주로 상대방에게 전념한다. 하지만 이 사실이 내포하는 의미가 늘 명확한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시대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다. 언약 안에서의 성은 원래 기쁘고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성이 그 광채를 잃거나 지루하기만 한 것이 되면, 더 심각하게는 일시적으로 성적 활동이 중지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 루이스 스메디스는 이렇게 말한다. 낭만적 결혼에 번드레한 약속을 다 빼앗겼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정사만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은 없다. 가정이 지옥 같을 때는 밤낮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정당화해줄 진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매혹적 시대에 유쾌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고 하는 시대적 직감을 몸으로 인정해 보여주고 있는데, 당신은 왜 지금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그렇게 하는 진지한 이유는 언약에 대한 충성이다. 헤세드는 궁극적 축복의 약속과 더불어 온다. 궁극적 축복이란 확실한 언약 안에 거한다는 마음 편안함,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소망, 성령의 열매가 점차 맺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창조주께서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는 말씀이다. 샌드라와 빌 부부는 존과 멜린님 부부하고 같은 홈스터디 그룹에 속해 있다. 샌드라는 존이 특히 흥미로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모임이 끝난 뒤 차 마실 때 자주 서로의 일에 훈수를 두곤 한다. 두 사람은 호흡이 잘 맞는다. 존은 빌이 채워주지 못하는 샌드라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그것은 존이 비교적 다정다감한 사람인데, 다 존이 샌드라를 포용해 줄 때마다 그녀가 그 손길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것이다. 샌드라와 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적어도 말은 그렇다. 하지만 빌은 아내와 존의 우정을 부추겨야 할지 만류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샌드라는 이 문제로 인해 자기 부부 사이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스메디스는 순전한 도덕에서 부부간 정절의 부차적 사항들을 탐구하고 있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지만
그는 남자들이 성적으로 자기를 흥분시키는 여자들과 늘 친구가 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그런 우정이 필요하다고도 말한다. 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그의 솔직성은 높이 평가하지만 성적으로 오염된 우정을 언약 안에 포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우정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가 언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메디스는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배우자에게 충실하다고 하는 바리새적 주장은 단호하게 배격한다.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정절, 곧 성기 삽입만을 간음죄로 보고 성적 환상의 영감을 받은 다른 모든 성적 게임은 눈 감아주는 정철은 값싼 자기 만족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적 접촉이 전혀 없는 우정도 사실은 따분한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전념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서적 유혹일 수 있다.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성적 충성보다 더 민감한 문제는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하는 문제일 수 있다. 남편이 가정 예배를 인도해주고 집안의 영적 가장이 되어주기 바라는 아내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는 남자들이 많다. 아내가 자기를 다른 집 남편, 특히 목사님과 비교할 때 남자는 아내가 외간 남자의 성적인 의미가 가미된 우정을 누리기도 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거부당하는 기분이 된다. 또한 아내가 어떤 신앙 행위를 하던 무조건 비난함으로써 아내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산산조각 내는 남자들이 많다. 아내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 믿음을 표현할 때마다 그것을 얕잡아 본다든가 혹은 남자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남편들이 있다. 모린과 데이비드 부부는 데이비드가 대학 교수직에서 은퇴할 즈음인 좀 늦은 나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모린은 늘 자기가 데이비드보다 직감과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왔고 데이비드 또한 그 점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모두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러던 중 모린이 영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는 것 같았다. 개인 묵상 시간 때 모린은 기도와 찬양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다. 사람들 앞에서도 모린은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영적 통찰력을 보이는 반면 데이비드는 동료 신자들과의 모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기가 아내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 모린은 자기가 더 영적이라고 생각했다. 모린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남편 데이비드가 부부 사이에서 영적 리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버릴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주도하여 함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녀는 개인 묵상 시간에 깨달은 것들에 대해 부부가 깊이 있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런 적이 거의 없었다. 반면에 데이비드는 아내가 날이 갈수록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비록 마른 아내도 남편인 자신의 신앙을 못마땅해 하고 그런 못마땅한 분위기가 마치 검은 구름처럼 날마다 자기 집안에 감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었다. 그러나 모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데이비드에 대해 전혀 앞서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들은 단지 경건의 외양이 다를 뿐이었다. 이들 부부의 영적 우정에 건강이 찾아온 것은 모린이 마음을 바꿔 남편에게 영적으로 충성하게 되던 날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데이비드를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만들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고 그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인정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정말로 우리 집의 영적 가장이 되어 저를 영적으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을 알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더 성숙하다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영적 성숙함의 차이는 대부분 실제보다 상상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부부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이루려면 배우자의 진짜 영적 수준이 어떠하든 그 수준에 충성해야 한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 의사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의 충성심을 표현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이다. 아내와 나는 모든 일에 함께 결정하려고 노력한다. 함께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기다린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무엇인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는 우리가 이미 내린 결정에 충실하기로 작정한다. 설령 그 결정이 어느 한쪽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한 결정일지라도 말이다. 배우자가 내린 결정을 무시하는 것만큼 언약에 대한 충성을 훼손시키는 태도는 없다. 둘이 같이 결정했으나 결과가 나빴던 결정일지라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의 충성심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선물이다. 헤세드를 특징으로 하는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톰과 게리 부부는 재혼 커플이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주도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두 사람은 오래전 고통스럽게 끝나버린 초혼 때 각각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번에는 좀 다르기를 원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인간적인 요소가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거의 파경지경으로 몰아넣었다. 두 사람 모두 싱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혼자 지내는 것이 아주 편안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삶에도 장점이 있다. 톰은 언제든 원할 때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칠 수 있었고 게리는 재활의학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하고 나자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누가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저녁에도 거의 매일 그 밖에 주도권 싸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일쑤였다. 게다가 한 사람은 아침형 인간인데 한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란 사실 때문에 문제가 늘 더 복잡해졌다. 사소한 결정 하나 내리는 일조차도 두 강한 개성이 맞붙이는 전쟁터가 되었고 싸움은 두 사람 고집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기적은 다름 아니라 두 사람이 각각 상대방에게 뜻을 굽힌 것이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제 온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생활이 될 터였다. 이들의 변화가 시험 때 오는 것은 지금까지 각자 하던 일을 접고 두 사람이 함께 새 사업을 하기로 했을 때였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의논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자고 빚에 시달리며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 여러 달 계속되자 당신이 나를 이 일에 끌어들이지만 않았어도 라고 하며 이미 내린 결정에 불충성할 수도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서로에게 충실했고 이 역경은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톰과 게리는 또 다른 종류의 충성도 배워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충성이었다. 두 사람 모두 부부 사이를 성숙시키고 또 결혼 생활이 더 나아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기 위해 고집스럽게 마음을 썼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들의 이력보다, 그들의 사업보다,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 행복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었다. 성실이란 우리는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결혼을 저버림으로써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역경에도 굴하지 않을 만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우리 밑에는 안전망이 있고 우리를 떠받치는 천상의 손이 있다고 말하는 의미다. 이러한 충성의 언어는 성실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다. 배우자 혹은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과 더불어 두 사람의 관계 증진에 가장 필요한 언어에 대해 함께 의논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충성은 피곤할 의무가 될 수 있다. 충성이 없으면 사랑은 인위적으로 자극시켜야 할 무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충성 없는 사랑은 불안정한 언약, 심지어 상황에 따라 변하는 언약이 되고 만다. 사랑 없는 충성은 언약을 속빈 강정 같은 공허한 언약으로 만든다. 사랑과 충성은 언약을 온전하게 하는 접착제요. 결혼의 토대를 이루는 주춧돌을 결합시키는 회반죽이다. 앙드레 모루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나 자신을 평생 구속한다. 나는 선택했다. 이제부터 나의 목표는 나를 기쁘게 해줄 어떤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될 것이다.